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가 타락했다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3년여 전의 일인데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이른바 50억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집회에서 주장한 내용, 누가 그러는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50억을 갖다 줬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이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저는 전광훈 목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그것도 커다란 실수입니다. 전 목사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보를 받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증거관계를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술집 사건,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집 사건을 터뜨린 김의겸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신중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방법으로 이것을 수습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거와 별개로, 50억 사건과 별개로 황교안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위선과 무능은 많은 우파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황교안 전 대표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50억 사건으로 그렇게 억울하다고 고소를 한 사람이 왜 허위 사실로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김기현 후보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모함을 했는가? 당신은 왜 그랬는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매입, 김기현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노선을 바꿔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라고 땅 투기꾼으로 몰아가서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차차 다 밝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이잡듯이 뒤졌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었던 것이 다 밝혀진 그런 내용이 증명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에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2011년에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황교안 씨는 대형 로펌 태평양의 변호사가 됩니다. 16개월 동안 약 16억, 한 달에 1억 원씩 명백하게 전관예우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전관예우. 왜 16개월 동안 16억, 한 달에 1억을 로펌이 황교안 씨에게 주었겠습니까? 황교안 씨는 어떤 대가로 보답을 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가 검찰 후배 인맥을 동원을 해서 전관예우라는 것이 적당히 법을 마사지해서 피의자나 소송 관계인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종의 로비 일을 하는 것. 이런 대가, 이런 전관예우의 대가로 16억 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씨의 재산은 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재산의 절반 정도가 전관예우로 챙긴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래놓고 김기현 후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땅 매입을 엄청난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득을 얻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극도의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런 위선적인 정치인이 아주 싫습니다. 실수를 하는 정치인, 실언을 하는 정치인, 정치적인 판단을 미숙하게 하는 정치인들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도 가장 제가 분노하고 비판하는 정치인이 위선적인 정치인, 인성이 안 돼 있는 정치인,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능, 그가 정광훈 목사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무슨 공관위원장을 선임을 할 때 상의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10여 명의 공천을 요구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2019년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광화문 세력의 정치적인 파워, 현실적인 영향력, 우파에 기여한 점 이러이러한 것들에 비해 보면 그리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협의를 해서 적당히 조정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이것이 무슨 정광훈 목사가 당을 좌지우지 엄청나게 무슨 정치적인 폭력이라도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타락한 목사라고 몰아붙이고 이것 때문에 결별했다고 변명을 하고 이런 식의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력 제로. 그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침소봉대하여 우파 분열의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나도 상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본인은 총선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일종의 사이비 우파 김형호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을 해서 김형호는 자신의 사리 사욕에 따라서 자기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준 사람을 공천으로 챙겨준다든가 이따위 일을 저질러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광화문 세력을 포함을 해서 강렬하게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했던 사람들을 극우 강경파로 몰아서 상당 부분 공천에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따위 사이비 우파 김형호가 공천 장난을 하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색깔이 없는 공천, 정체성을 모르는 탈당 세력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미래통합당 합당을 하고 공천은 잡탕밥, 비빔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총선에 폭망을 해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위기를 초래했던 무능의 주인공이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교체의 불씨를 다시 살려보자고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윤석열 후보에게 강렬한 자신감을 안겨주어서 결국은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위선과 무능의 극치 황교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